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1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회계 연도 중에 10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매출 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경우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거는 매출액이 발생했는데 전체 외상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 다 외상거래라고 보면 돼요. 현금거래 일체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기초에 200만 원, 외상거래 100만 원, 120만 원. 그 다음에 기말은 15만 원. 그럼 회수된 금액은 얼마일까요? 120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105만 원이죠. 이 회수한 금액이 뭐예요? 현금이 들어오는 금액. 외상매출금은 대변에 가는 금액. 그래서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매출액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 외상매출금에서 금액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기초금액에서. 그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120만 원이 되면서 기말은 15만 원 못 받았으니 나머지 금액 105만 원만큼은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2번입니다.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발생과 실현의 동일한 회계기간 내에 이루어짐을 가정을 했을 때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항목을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생 당시 환율과 이제 회수 당시 이제 환율을 뜻하는데, 발생 당시 환율은 만약에 1000원이라고 칩시다. 회수 당시 환율은 8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받는 금액, 잔고 금액이 되겠죠. 이거 외환 차손이에요? 외환 차익이에요? 그렇죠. 돈을 적게 받으니까 외환 차손이에요. 이거는 돈 받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돈 적게 받았죠? 외환 차손입니다. 그 다음에 외화부채. 외화부채는 발생 당시 환율이 1000원이라고 칩시다. 장부금액. 상환 당시 환율이 1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환 차손이죠. 왜냐면은 돈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1000원만큼 주면 돼요. 근데 돈을 200원 더 줘야 돼요. 그럼 내 입장에서 뭐예요? 1000원만 갚아주면 될 거를 1200원 줘야 되니까 손실이네. 돈 더 줘야 되네. 이렇게 이제 기분 빡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돈을 적게 받아서 슬프고 외환차손. 그 다음에 니은은 돈을 더 줘야 돼서 슬프고. 그래서 외환차손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돈 주는 사람, 돈 받는 사람 입장에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분계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5%는 회수가 불가능하답니다. 해당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했대요.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 잔액이 만원이라고 칩시다. 5%는 회수가 불가능해서 설정이 됐대요. 근데 기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대요. 항아리 신주단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원에 해당하는 5%만큼 못 받을 거니 500원만큼 내가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500원만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되냐? 차변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죠. 5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0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재무상태표 입장에 해당하는 이 대손상각비는 어떻게 돼요? 비용이 올라가게 되니까 손익계산서에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대손 충당금은 이거는 내 자산에서 직접 차감이 돼요. 그래서 자산에서 차감이 돼요. 그래서
자, 자산 감소와 비용 증가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4번입니다. 자, 다음 중 감사 의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재무제표의 일부가 기업에게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이것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정 의견을 표명한다. 회계 처리 개판을 했는데 적정 의견 받을 수 있는 그게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정하는 방법대로 회계 처리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개판 쳤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은 한정 의견일 수도 있는데 방법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는 부적정 의견이 또 강하기도 하고요. 한정 의견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중요한 관점에서는 잘하고 있으나 일부가 미흡하다면 한정 의견. 근데 정하는 방법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부적정 의견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의 회계 기준에 위반 사항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 한정 의견을 표명한다. 아니죠. 이거 적정 의견이죠. 위배 사항이 없다는 거는 적정 의견 중 하나예요. 그래서 2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에게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면 부적정 의견을 표명한다. 맞는 거죠. 심각한 위배는. 이렇게. 그래서 3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감사인이 재무제표 신뢰 가능성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필요한 감사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 한정 의견을 표명한다. 이거는 의견 자체 거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의견 거절입니다. 이 사안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나 의견 못 내겠어요. 의견 거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5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이 2021년 말 재무상태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진들이 회의하던 중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제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문제지? 6월달인가 9월달인가 이 문제 나왔었죠. 그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이 문제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현재 지금 이 결성금을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90만원. 자본금은 70만원인데 자본금 다 까도 그래도 20만원 남아요. 그래서 지금 자본 잠식에 지금 빠질 지금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부장 큰일입니다. 회사의 총 자산보다 총 부채가 더 많습니다. 진짜 큰일이긴 해요. 큰일이죠. 왜냐하면 자산이 200만원, 부채 220만원. 큰일, 진짜 큰일이에요. 그 다음에 2차장. 회사의 부채 대부분이 단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라서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산 다 처분해도 지금 유동부채 지금 갚을까 말까예요, 지금.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동부채는 단기부채이기 때문에 이거 못 막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부도날 수도 있어요. 단기부채이기 때문에 바로 갚아줘야 될 것이 이제 많기 때문에 급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 유대리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출자받는 것도 현재 상황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 조달을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조달하자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걸 받아서 부채를 상환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고 자본 잉여금이 무엇보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뭐라도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거라도 갚으면 그것도 땡큐죠. 그래서 유대리 맞아요. 일단 급한 분은 꺼야 됩니다. 자, 한사원. 현재 우리가 보유한 모든 유형자산을 90만원에 처분할 수 있으면은 여성금은 전부 처리할 수 없어가지고 자본 당시 상황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유형자산 그 90만원 처분할 수 있다면은 90만원을 처분할 수 있다면은 90만원에
유형자산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유형자산 이게 손실 나올지 이익 나올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가치가 이 정도로라고 추측만 한 거지 90만원 갚는다고 자본잔식 해결될 것 같아요? 뭐 해결하면 다행이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해결을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유형자산을 90만원 갚는다고 해서 그 돈이 과연 해결이 될까?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사원은 솔직히 그 생각이 좀 짧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2급 문제 36번입니다. 다음 중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래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뜻이 뭐예요? 부채의 증가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근데 부채 비율의 이제 산식이 뭐예요? 총 부채 금액에서 총 자본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1번은 매출 채권 회수는 자산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2번 장기 차입금 상환 부채가 내려가죠. 그래서 아니에요. 사채 발행 부채가 올라가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 4번 유형자산 취득 자산이 올라가는 거죠. 관계없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옳은 것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7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자주 나오죠. 이거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2022년도 매출 채권 회전율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 주어진 대로 할게요. 그래서 이 총 매출액에서 이 평균 매출 채권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이 문제 많이 나오죠. 몇 회인지. 회전율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평균 매출원가를 이렇게 해준대요. 기초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2021년도 말이니까 2022년 초가 됐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억이죠. 그 다음에 기말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얼마예요? 1억 4천만 원. 얼마냐면 2억 4천만 원인데요. 그럼 나누기 2 해주면 돼요. 2. 그럼 평균 매출원가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럼 매출액이 얼마예요? 3억 6천만 원. 그래서 거기에 1억 2천만 원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몇 회예요? 3바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은 몇 바퀴냐면은 3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8번입니다. 자, 다음 주식회사 3일의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재무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아요. 한번 봅시다. 매출 총이익률이 40%예요. 매출 총이익률은 뭐예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 얼마냐면은 240만원입니다. 240만원에서 자, 매출 총이익이 돼요. 그 다음에 매출액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매출 총이익이 240만원이니까 매출액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600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얼마예요? 240만원 나누기 600만원이니까 계산기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40% 나오겠네요. 0.4, 40%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주시면 돼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얼마냐면은 150만원 나오겠네요. 150만원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영업이익은 얼마냐면은 150만원이죠. 영업이익률을 이제 기준점이 매출액 기준이에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600만원. 자, 얼마예요? 150만원 나누기 600만원이니까 25% 나오려나? 그렇죠. 0.25, 25%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률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럼 영업의 수익을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 빼주면은 세전이익이 나오니까 법인세 비용 빼주면 돼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50만원이니까
플러스 50만원, 마이너스 30만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만원. 그래서 얼마예요? 160만원입니다. 160만원. 그렇죠. 50만원 더해주고 40만원 빼면 160만원. 나누기 매출액이 얼마예요? 600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160만원 나누기 600만원. 그래서 얼마예요? 26.67%. 27%가 되겠네요. 근데 38번의 답은, 이제, 반올림해서 27%가 되는 게 됩니다. 반올림 하나 했나? 아, 있네. 네, 반올림 하라고 그랬어. 27% 맞아요. 그러면 일단 주당 순이익은 얼마예요? 단기 순이익이 160만원이니까 가중평균 유턴 보통지수 1000주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한 주당 1600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1620원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9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의 매출액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제 볼 게 뭐냐면은 기초재고액 단기 매입의 기말 실사재고 때 있죠. 매출원가는 얼마인지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매출원가부터 먼저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매출원가는 얼마냐면은 두 개 더해주고 요거 빼주면 되죠. 얼마냐면은 4,500만원. 그래서 매출원가 값은 4,500만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만큼 빼줘야 되는데, 이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매출 총이익의 유일한 단서가 뭐냐면은 매출 총이익률은 25%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B커가 있다고 쳐요. 자, 여기에 이제 25%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을 물이라고 쳐요. 물이라고 쳐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기준점은 뭐냐면은, 이때 이 100%에 해당하는 기준점이 뭐냐면은, 매출액이 돼요. 기준점이. 그래서 매출액이 100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25%가 물이에요. 그럼 나머지 75%는 뭐예요? 기름이 되는 거죠. 이때 기름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산식을 어떻게 잡냐면은,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곱하기 매출 총이익도 얼마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25%가 나온대요. 근데 위에 거는 매출원가 산식을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에 매출원가는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50만원. 근데 거기에 퍼센테이지 얼마예요? 75%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산식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산식을 잡으면은 곱하기가 뭐가 돼요? 역순을 하면은 나누기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넣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역순을 하면은 450만원 나누기 0.75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액이 나와요. 반대로 역으로 하면은. 그래서 얼마냐면은 자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450만원에서 나누기 0.75로 죠. 그럼 얼마냐면은 매출액이 600만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450만원이네. 6천만원이네. 이렇게 되죠. 4,500만원에서 나누기 0.75만큼 주면 돼요. 75%니까. 그래서 얼마냐면은 매출액은 6천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매출액이 이게 이제 100%라고 치면은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 총이익이고, 근데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75%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출 원가라고 했었죠. 근데 이때 이 매출 원가는 금액이 4,500만원인 거예요. 그러면 산식을 세우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매출액을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곱하기 이 매출 원가 금액이
이제 4,500만원 나오니까 거기에서 비율이 75%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산식을 잡아요. 그럼 이거를 역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역순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4,500만원 곱하기가 어떻게 돼요? 나누기가 되는 거죠. 0.75. 그래서 얼마예요? 6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6천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약간 이해를 잘 안되면은 솔직히 풀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산식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40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자기자본 비율 한번 봅시다. 자기자본 비율은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본이 높기 때문에 그만한 안정성은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경쟁 기업보다 높은 매출액 증가율은 영업활동의 호조로 시장 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맞는 거죠.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3번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이 클수록 채권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돼요. 부채 비율은 안정성이 얼마나 되냐면 원래는 1이 원래 안정성인데 2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2 이상 올라가면 그때 위험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정답은 4번 재고자산 평균 회전기간입니다. 판매가 부진해서 재고자산이 적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균 회전 기간이 감소한다는 게 아니고 판매가 적으면은 재고자산이 적체되어 있잖아요. 재고자산 쌓인다는 거잖아요. 평균 회전 기간은 이게 감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높아지게 돼요.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계관리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는 2022년도 회계관리 2급을 지금 문제풀이를 해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6번째가 되겠네요. 그래서 1월, 5월 남은 거는 이제 7월달과 11월달 이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도 회계관리 2급을 특히 제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많이 검색을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재생 목록이 이제 파일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재생 목록 파일을 좀 많이 모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계관리 2급은 독학으로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회계관리 2급에 대한 기초는 솔직히 배우는 게 사실 오히려 더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독학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꼭 보시고 꼭 이제 잘 숙지를 해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꼭 하시면 됩니다. 회계관리 이것만 합격했다고 끝은 아니고요. 회계관리 1급 여러분들 최종 목표를 잡는 재정관리사 목표를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재정관리사를 꼭 목표로 잡고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남은 거는 부회차 7월달과 11월달 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업로드를 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저는 그 다음 7월달 회계관리 2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준비하시고요. 2023년도 시험 꼭 잘 치시고요. 2024년도, 2025년도 이후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시험 꼭 잘 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